결선에 나갈 후보들 간의 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야권 단일화와 정권 교체를 위해 결단해 주셨습니다. 두 분 후보님의 아름다운 양보, 결단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하나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새정치를 염원했던 모든 분들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을 합쳐서 대통합 국민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대전 시민들께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단일화 과정의 입장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민주통합당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만하면 충분히 됐다라고 할 때까지 바꾸고 쇄신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겸직 금지 등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법안들을 우리 민주통합당의 당론 법안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저는 퇴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많이 모자란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바꿔서 완전히 환골탈태한 민주통합당 만들겠습니다. 이미 광주 동구청장 선거 공천권을 광주 시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또 보셨죠? 경남도지사 단일 후보 만들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경남도민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권영길 전 의원을 범야권 단일 후보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경남에서는 권영길 후보와 제가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뛸 것입니다. 기초원 그리고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이제는 말끔히 씻어내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새정치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대선은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한판 승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낡은 정치와 새 정치, 서민 후보와 기족 후보 간의 대결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통의 대통령과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냐, 사람이 먼저인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맞습니까?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세력과 수도권과 특정 지역 중심으로 하는 세력 간의 한판 대결입니다. 맞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검찰 어떻습니까? 한심하죠? 정치 검찰에 대해서 타락까지 했죠? 정치 검찰이 돼서 특권을 정치 권력과 서로 나누어 가지고 민주적 통제, 시민 통제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타락하기 마련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렇게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어서 정권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또 타락시켜온 정치 세력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제대로 보장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만들려는 세력 간의 한편 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치검찰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누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가 새정치를 강조합니다만 그 새정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누가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그런 역사인식으로 민주주의 가능합니까? 민주주의 토대 없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특권 속에서 살아와서 서민의 삶을 모르는 후보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취직 걱정 한 번 안 해본 후보, 평생 빚 걱정 한 번 안 해본 후보, 물가도 잘 모르는 후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후보가 민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지만 마침내 짝퉁 경제민주화, 가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던 김종인 박사 팽당했죠? 또 재벌개혁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요, 올목상권 살리자는 올목상권 지키기 전국 대표자 대회에 저와 박근혜 후보가 나란히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대형마트 주제에서 올목상권 살리겠습니다 라고 저도 박근혜 후보도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 규제하기 위한, 그래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국회에서 무산됐죠? 누가 무산시켰습니까? 또 노동자 대회에 또 저와 나란히 함께 참석해서 우리 노동자들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올리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법 지금 국회에서 또 무산됐죠? 누가 무산시켰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경제민주화겠습니까? 자, 우리 대전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서민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난 후에도 도움이 가장 절실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과연 누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겠습니까? 저 문재인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부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경제민주화는 제가 훨씬 잘할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성장, 경제발전은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이 잘할 것 같아? 박근혜 후보가 잘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새누리당이 집권했던 문민정부,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문민정부 IMF 위기 불러왔죠.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정부가 그것을 IMF 위기 극복해내고 다시 우리 경제 성장 살려냈죠. 어느 정부가 경제에서 잘했습니까? 국민의 정부. 또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해볼까요? 참여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연평균 경제성장 지금 2%로 반토막 밑으로 뚝 떨어졌죠?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얼마였습니까? 1.6%, 사상 최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고용률 어떻습니까? 특히 청년 고용률,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청년 고용률 IMF 위기 때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물가는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물가 너무 올랐죠? 점점 살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계층들 간의 소득 격차 훨씬 심해졌죠. 주가지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주가지수가 5년 전에 참여정부 때보다 못한 사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경제 성장도 박근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보다 제가 훨씬 낫고 훨씬 잘할 것이다라고 제가 자부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새누리당이 안보만큼은 자기들이 잘한다, 그렇게 큰소리 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 두 차례 서해 교전 겪으면서도 NLL에 대한 북한의 도발 단호하게 격퇴했죠. NLL 지키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5년 동안 NLL 상에서 북한의 도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예 도발 자체를 못하도록 참여정부가 사전에다 막아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NLL 구멍이 뻥 뚫렸지 않습니까? NLL 있으나 마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까운 젊은 목숨들 많이 희생됐죠? 요즘은 또 보셨죠? 얼마 전에 로크 기순 비무장지대도 구멍이 뻥 뚫렸죠? 누가 안보 무능입니까? 그렇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격 사건, 그때 청와대 지하본부에서 안보 대책회의를 하는데 보셨죠? 대통령부터 국정원장, 여당 대표까지 다 보셨죠? 안보 대책회의에 참석한 그 구성원 가운데 국방장관 한 사람 빼고는 모두 다 군비 빈자 아니었습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까? 연평도 폭격 사건 사전에 막지 못했고 북한이 도발하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단호한 대응하지 못했죠. 저는 북한 공산 체제가 싫어서 피난 내려온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군복무 다 마쳤습니다. 누가 안보 잘하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저보고 안보가 불안한 후보다 그렇게 시비 거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모렴치하게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대전시민 여러분, 선거는 정부의 지난 5년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지지해주고 집권하게 해줘야죠. 그러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심판하고 정권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 국정이 파탄났죠. 그 국정 파탄, 그 책임의 절반은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과기부 폐지했죠? 정동부 폐지했죠? 해수부 폐지했죠? 여기 여성분도 많이 계신데 여성부도 대폭 축소해버렸죠? 그렇게 정부 조직을 바꾸는 법안 박근혜 후보가 공동 발의하고 또 찬성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책임 없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 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조 원쯤 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재정적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조 원쯤 됩니다. 그 때문에 늘어난 국가부채 140조 원쯤 됩니다. 부자 감세 깎아준 만큼 재정적자 생겨났죠? 이 재정적자 누가 갚아야 합니까? 우리 서민들이 세금 내서 깎아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부자들에게, 특권층에게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세금, 우리 서민들이 앞으로 세금 내서 또 우리 후세들이 세금 내서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자 감세, 이게 바로 박근혜 후보가 늘 주장해왔던 줄푸세 정책 아닙니까? 이 부자 감세를 위해서 또 적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 수가 107개입니다. 해마다 지난 4년간 해마다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찬성 없이 107개 법안 날치기 통과 가능합니까? 아니요. 예산안 날치기 통과 가능합니까? 아니요. 공동 책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이상 못 참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잘했습니까?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까? 남북 간의 평화가 더 좋아졌습니까? 안보 잘했습니까? 도덕성이 나아졌습니까?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니까 하나 잘한 건데요. 맞습니까? 모든 게 문제했죠.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정권 심판하고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 이명박 정부와 함께 심판받아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어제 저를 실패한 정권의 최고 실세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예, 참여정부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참여정부가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저희도 성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잘한 것도 많았죠? 참여정부가 잘한 것도 많지만 한계도 많았다. 이것이 국민들 평가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잘한 것도 많지만 한계도 많았으니까 참여정부의 성적을 100점 만점에 짜게 주어서 70점 어떻습니까? 70점 치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몇 점입니까? 잘한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 빵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빵점 정부의 공동 책임자 아닙니까? 대전시민 여러분, 과기부, 정통부 누가 폐지했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고 박근혜 후보도 공동 책임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문에요,
우리 과학기술계 그리고 또 정보통신 분야 국제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죠. 참여정부 때 정보통신 분야 세계 경쟁력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3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드디어 작년에는 20위권 밖으로 또 떨어졌죠.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도 참여정부 때 세계 상위권이었다가 지금 또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과기부 정통부 폐지에 앞장섰던 박근혜 후보가 과학 벨트의 기초마저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과학 벨트 대전 시민들 기대 많이 걸고 계시죠? 이 과학기술은 우리 국가의 성장 동력이고 또 경쟁력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에 달려있죠? 저는 과기부 정통부의 기능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과거의 부처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 벨트 부지 매입비 예산 전액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과학 벨트는 기초과학 인프라를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결정한 국책 사업인데 이제 와서 그 부지 매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당초의 사업 취지와도 맞습니다. 지금 사업 전체 예산도 3분의 1로 줄었는데 국회에서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얼마 전 이곳 대전에 와서 자신이 약속한 과학벨트 성공 추진 약속을 뒤엎는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네. 들으셨죠? 네. 과학벨트 부지 내년 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게 박근혜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지 매입비가요 7천억인데 대전시가 반반 부담한다 그러면 3,500억 원 아닙니까? 30%만 부담한다 해도 2천억이 넘습니다. 대전시가 무슨 수로 부담을 합니까? 대전시 보고 일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지 말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과학벨트 부지 내기까지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부담을 해서 과학벨트 당초 사업 취지대로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대전시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박근혜 후보의 안팎으로 다른 말이 또 있습니다. 세종시는 박근혜 후보 본인의 신념이자 소신이다.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 행안위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또 무산됐지 않습니까? 누가 무산시켰습니까? 새누리당이 무산시켰죠? 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상징이자 우리 충청 지역의 희망인 세종시를 확실하게 지키고 또 이곳 대전을 비롯한 충청 지역을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겠다라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 특별법을 원안대로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상적인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청와대 제2직무실과 국회 군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시도 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고
그 위치를 세종시에 둠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세종시를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사실상의 행정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 공약을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밝혀드립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 대전에서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전에서 승리해야만 새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겨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대전을 믿고 제가 앞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더 새롭고 더 계획적이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편가르기 하지 않고 또 정치 보복 없는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상생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가 다음 정부 5년에 그치지 않고 10년, 20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집권 기반을 반드시 갖추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청 도민 여러분, 12월 19일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투표시간 연장 누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투표 참여로 심판해야죠. 우리 대전 시민들 그리고 또 충청 도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또 투표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충청 도민들께서 정말 잘 뽑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을 연호하겠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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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함께 부탁드립니다. 바라보며 뚝딱 먹자는 미소만이야 화가 또 나네. 이번에는 대통령 제대로 뽑아요.
다 함께 누리는 후회 없이 나를 살리 자, 유세훈들 나와주세요. 문재인 1호 2번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이제 생각 나오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하이파이브를 당합니다. 대전 시민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전역 광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네네네. 뭐 썰물처럼 그렇죠. 함께 문재인 후보 함께 같이 이동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죠. 하이파이브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보이지 않는데 청정들은 이제 계속해서 문재인을 연호하면서 자, 문재인 따라가고 후보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탄진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앞에서의 유세는 약 한 30분 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었죠? 네, 지금 이제 이 차를. 차량까지 한번 가볼까요? 문재인 후보가 차량을 네네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차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요? 시민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 경호원들이. 네네네. 기아차군요. 이게 지금. 카니발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이런 거 좀 비교해보는 게 재밌죠, 사실은. 네, 문재인 후보는 카니발을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사진 기자들도 몰려들어오고 있고요. 이럴 때 참 사진 기자들 정말 고생이 많죠? 네네네. 어머니뉴스 지금 여기 같이 따라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영선 의원도 속에 있네요. 네, 지금 가고 있고요. 자,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제 막 대전역 광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마이TV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대선원의 특집방송 오연호 서해성 오연호가 진행하고 있는 대선원의 특집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는 대전역 광장에서 민주통합당 기호 2번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의 연설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리 한번 해보고 또 현장에 계신 몇 분하고 인터뷰도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오늘 그 결선 투표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했죠? 결선 투표제가 왜 중요한 겁니까? 일단 사실 안철수 예비 후보가 이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했던 이유는 사실 결선 투표제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야권 단일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만약 결선 투표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죠. 그런데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또 이 결선 투표제는 헌법에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동의만 하면 사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로 여당이 이런 단일화의 과정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수 세력이 주로 약간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개혁적인 쪽에서 단일화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이 안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에 대한 계획에 대한 약속. 이걸 했죠. 일반 시민을 볼 때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했고. 주요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수도가 이제 옮기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참여정부의 공이다. 그런데 세종시 특별 교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여당에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불원해서 행정만이 아니라 군원에서 이제 국회도 일부 기능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대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그런데 70점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11점을 갖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등장한 것은 공동 책임, 이명박 정부가 공동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깡평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집권한다면 이런 비판을 또 했죠. 뭐 사실 지난 대선에서 530만 표 차로 이명박 후보가 이길 수도 핵심이 사실 참여정부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한다면 당연히. 자, 그럼 우리 시민 한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소란스러운데요. 말씀 들리시죠? 어디에 사시는 분이세요? 대전 자양동.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문재인 후보님이 연설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세요? 지지자는
아니었는데 오늘 될 것 같아요. 왜? 어떤 점에서요? 진보 쪽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서민들의 원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잘 풀어주실 것 같고 저희 세종시에도 많이 힘이 되실 것 같아요. 평소에 스스로 진보주의자로 생각하시는 편이죠? 아, 네. 어떤 점에서? 저도 진보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못하신 분, 이렇게 자원봉사가 필요하신 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자, 근데 다 진보라서. 오늘 지지를 결정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네. 그동안은 왜 방설했어요? 혹시 안철수 후보나 뭐 다른 사람 아니, 정치를 잘 몰라서. 정치라고. 네, 저는 이제 진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네, 연설하시는 거 되게. 자, 기준이 후보로서 살림할 때, 네. 살림하는 측면에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교육, 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해요. 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복지죠. 몇 살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하고 이제 6살. 그냥 어린이집에 혜택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복지가 이어지면 제가 그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러면 여성 대통령이라고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이끄는 대로 가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 대통령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복지에 관심이 조금 덜하지 않나요? 문재인 후보가.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진보. 네. 뭔가 새롭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네, 그러니까 부자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서민, 국민 진짜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감동받았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아십니까? 네. 네. 앞으로 대선 올래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국민들한테 오마이뉴스도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사람으로서 보겠습니다. 혹시 이 양반 아세요? 혹시 이 양반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우리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TV인데요. 참시 얘기했나요? 네, 오늘 말끔하게 아주 차려입고 오셨는데. 사실은 저는 진보정의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너무 잘 됐네요. 네. 진보 정의당. 반갑습니다. 진보 박수 정의당.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인터뷰. 진보 정의당 후보는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오늘 여기 나오신 거는 어떠면? 네, 오늘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뢰와 그 다음에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국민적인 진보적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마음을 당원들과 함께 담아서 맞아요. 그러면 여기 위원장이시니까 진보정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책 그래서 어떤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조금 전에 연설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진보정의당의 정당민주주의 비례대표와 함께 또 정치개혁을 위해서 기본적인 제도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요구했던 것이고요. 또 진보정의당에서 실질적으로 심상정 후보와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의 주요 정치 공약을 정책협의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교체는 단순하게 민주당으로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진보 개혁 진영이 사람 사는 세상, 제동이 존중받는 세상, 인간이 존중되는 세상으로 함께 가는 2013년 체제가 돼야 된다는 열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심상정 전 후보랑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강조하게 답은 우리가 샀죠. 바깥으로 선거법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거였어. 왜냐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분이세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충청도에 있는 진보주의자 내지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청도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인간이 꿈꾸는 것을 막는 가장 추악한 정서입니다. 이번에는
충청도민들과 대전 시민들 정말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고민하고 문재인 후보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함은? 예, 진보정의당 대전 신앙위원장 한창민입니다. 한창민입니다. 한창민 위원장입니다. 오연호 대표보다 말을 훨씬 잘해.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혜성 팬. 확실해요? 네. 그래요? 네. 어떻게 서혜성 씨 팬이 될 수 있었어요? 바이뉴스의 3분 직설을 듣고 그렇구나. 저희 방송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후보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서혜성 작가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기 문재인 후보님 가셨으니까 이제 그렇군요. 자, 오늘 문재인 후보 연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저부터 네. 떨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구 얘기하세요. 카메라 보고 해야지. 예. 아이고. 카메라 두 대니까. 이건가요? 문재인 후보님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들으면 항상 공감이 되시고. 항상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약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분이 가진 가슴속에 그 진심을 아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기호 2번 문재인을 뽑아주세요. 예.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이신가 아니면 네, 학생으로 할게요. 네, 학생으로 할게요. 자, 우리 자기소개도 좀 하시고. 저도 여기 대전에 사는 20대 취업 준비생입니다. 네. 왜 이렇게 오셨어요? 저요 문재인 후보님 응원하고 또 서혜성 교수님도 만나요. 우리 은교입니다. 그렇구나. 그 문재인 후보의 어떤 점이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문 후보님은 일단 그분이 이제 살아오신 인생이 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실천해서 걸어온 그 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믿고 또 지지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네, 오늘 연설 솜씨가 어땠어요? 너무 믿음직스럽고요. 네. 이게 그냥 막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들으면은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근데, 느낌이었어요. 여성으로서 여성 대통령을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지지 않고 왜 문재인 후보를? 근데 대통령이 되는데 뭐 여자 남자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통령은 하나의 대통령이지 뭐 거기서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좀 치사한 게 아닌가. 근데 말이죠, 오늘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하고 연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은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막 가슴을 막 끌어올리게 하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오늘 노무현은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방화범이죠. 네, 근데 남의 가슴에 불을 들고. 어땠어요, 역시 근데? 은교가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차분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네.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감성에 호소하시는 분인 그런 스타일이었다면은 그 문재인 후보님은 감성과 함께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약간 뭐 선동의 정치 이런 게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바닥부터 우리 스스로 끌어오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 지금 여기 대전 사세요? 대전 시민입니다. 그 서혜성 작가의 팬이기 때문에 서혜성 작가처럼 말씀을 잘 하시는데 어제 이 광장이 꽉 찼대요. 그래서 경찰 추산 어제는 3,000명, 오늘은 1,000명이라는데 왜 어제 더 많이 모였을까요?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보러 온 거 아닐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왜냐면 궁궐 속에 사시잖아요. 이분에게 말 시키면 박근혜가 판판 깨집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사시니까 그거는 제가 나침박도 듣고 반려수도 듣고 팟캐스트 거의 다 듣거든요.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 듣죠. 근데 네. 죄송하지만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마이뉴스거든요. 근데 은교님 걸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궁궐에서 나올 때도 썬팅이 진하게 된 차에서 그러니까 나올 때도 아무도 볼 수 없고 들어갈 때도 아무도 볼 수 없고 그리고 그 주민들도 그분 어떻게 생기신지 잘 모르신대요. 밤 10시엔 통화가 안 된다는 밤 소리도 10시엔 있고. 통화가 안 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 시민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그래서 왔다. 보러 오신 거 아닐까. 그렇군요. 나 우리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20대들, 충청도, 대전 충청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요? 네. 친구들 다 저 같아가지고. 자, 그럼 시험. 그러니까 그 또래 사람들에게. 20대들에게. 여러분들 쫄지 말고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정치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분들을 민주당에서 왜 입당? 선전으로 입당을 그냥 오마이 대선 논례팀에서 픽업을 해야 될까요? 스카우스 할까요? 우리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면 어때요? 밥을
밥이 제공되나요? 밥을 주죠. 밥이 제공되나요? 네, 커피도 주고. 돼요. 저기 20대 취업준비생인데 근데 이제 일자리,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막 여러 후보들이 여러 주장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제안한다면 좀 이렇게 하면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요거는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지금 취한 입장에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청년들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그 바탕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잖아요. 네. 제 친구들도 보면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네. 일단은 뭐 학자금 대출 갚고 뭐 부모님 그 밑에서 독립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현실부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기 이전에 취업할 수 없도록 애초부터 빚으로 출발하는 것부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 번호 우선 좀. 번호 좀 따놓으세요. 나중에 스카우트 해야 될지 한번 모르니까. 스카우트해서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저기로. 네, 천안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박근혜 걸어가실래요? 후보, 박근혜 후보 쪽을 또 따라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의 은교. 네, 그렇군요. 네. 네. 역시 팬은 다르군요. 네, 차별이 있군요.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가 막 고맙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번호 꼭 적어주고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 비가 쏟아지고 있군요. 자, 대전역 광장. 우리, 비어있는 이 B광장이야말로 네. 사실 명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유세가 끝난 직후에 텅 빈 그 비가 오고 있는 대전역 광장을 네. 여러분께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어마이뉴스의 어마이TV에 대선 올레에서만 볼 수 있는 명장면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과연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올랐다가 네. 잠시 썰물썰 빠져나가고 난 뒤에 네. 텅 빈 역광장이 네. 우리 민심을 어떤 면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정치는 이 민심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네. 그 정치가의 역량으로 네. 이걸 꽉 채워줄 그런 후보를 지금 자, 기다리고 우산을 있다. 때리는 빗소리가 굉장히 굵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가 굉장히 굵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예. 이 광장에 아까 꽉 채웠던 그 민심들이 네. 이제 차분하게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 여기에 지금 비를 피해 계시는 예. 유권자분들이 계시래요. 예.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떨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선생님 이쪽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 오마이뉴스가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그 문재인 후보 지금 네, 지금 예. 정치적 발언을 좀 부담 가져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근데 어제 우선 좀 전체적인 평가를 좀 정리를 좀 해야 해보죠.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아까 기자 말로는 어제 박근혜 후보가 유세했을 때에 비해서는 총정이 작았다는 거죠. 3분의 1. 3분의 1 정도. 경찰의 공식 추산이 어제는 3,000명, 오늘은 1,000명.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감안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어제는 박근혜 후보가 전체 공식 유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상징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다. 이걸 일단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대전역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가 했을 때는 3,000명, 문재인 후보가 했을 때는 1,000명. 이거는 이제 어머나는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오는 그 지지자들의 성향도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50대 이상의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40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인터뷰한 것처럼 20대, 자발적인 20대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와서 말한 내용도 사실 좀 많이 달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사실 네거티브는 거의 없었죠? 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네거티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조금. 어떤 게 있었나요? MB 정권이 빵점 정부다. 그게 네거티브입니까? 그건 네거티브 아닙니까? 객관적 사실이지. 사실인가요? 네. 자, 지금 비가 사납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네요. 그 청중들이 열기는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표 기자께서 보실 때는? 네, 이 대전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TV를 봤는데 청중의 열기도 어제가 더 뜨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50, 60대 분들이 일단 그 지지자,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어제가 더 뜨거웠다. 또 제가 또 몇 사람한테 오늘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그 앞에는 좀 뜨거웠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좀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하고 네. LS에서 트윗이 와 있어. 아, LA에서 이걸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대전역을. 예. 야, LA에서 대전역을 네, 본다는 예, 것은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장면들 다 그립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지금 있어봐서. 뭐라고 올라왔습니까? 네, 후원하기, 네. 들어오세요. 오 대표가 눈이 멀어서 네. 잘 지금 못 읽고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 스마트폰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입니다. 후원하기 보낼 수 있는 인포메이션 부탁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죠, 참, 오 대표가. 대학만 미국에서 다녔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라와 있군요. 3년이나 다녔는데. 그 방송 스크린 위에 적혀 있는데 아니면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하나를 보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오마이뉴스 답을 했군요. 그렇게. 네, 자기네들끼리. 네,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후보 중계 그렇다면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분한테 제가 이분 마침 달라스에서 이렇게 달라스에서. 달라스라면 자도 되는데. 아니, 달라스는 이제 막 깨어나야 되는 시간인데. 깨어나야 돼요? 네, 이분이 좀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양쪽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 총선 때도 말이죠. 총선 버스가 전국을 돌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는 야권이 이길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방 현장을 쭉 돌면서 이미 느꼈습니다. 그때. 심상치 않다. 특히나 조중동의 그 보도가 진짜로 잘 먹히고 있다. 뭐 낙검수 김용민에 대한 얘기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걸 우리가 일찍이 간파를 해서 총선 버스를 돌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것이 그 이른바 그 여러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후 대응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저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전역에서의 이번 유세도 숫자로만 보면 문재인이 졌다. 3대1. 이건 엄연한 현실이다. 그 다음에 열기나 이런 걸 봤어도, 더 뜨겁지 않다. 증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게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대안이.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가에 대한. 이거는 그 일간지나 방송에서 분석 보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빨리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달라스에서 지금 밤 11시. 11시인데 저희가 재밌게 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잠을 못 주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보시고, 달라스에 계신 분 성함이 소진, 갑자기 지나갔군요. 그분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나오는 선물. 한국에 오시면 꼭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새벽에 보시고, 같이 평가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박근혜 후보 유세도 중계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또 하더라도 어떻게 그 후보가 그 현장에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거 같이 보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대전역 광장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전역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철도청 건물로 철도청 건물이 1층과 2층이 있는데 주로 이 승객들이 왔던 지금 1층입니다. 1층에 우리가 생방송하고 있는 순간 지금 약 20여 명의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중 20명. 그분 중에 한 분을 모셔보고 어느 분이 한 분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오늘 저 문재인 후보 지켜보셨나요? 문재인 후보 지켜보셨나요? 이분은 지켜보셨어요? 아까 오셨죠? 아까 안 지켜보셨나요? 보셨어요? 나 봤어요. 벌써 열심히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이렇게 다 숨으시는. 오늘 좀 말씀을 하실 분들이. 원래 이 대전 분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직접 잘 안 하시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럼 한번, 안녕하십니까? 말씀. 모든 분이 최고위원님께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우리 국민들의 합당한 일꾼으로 아마 당선이 되리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네네. 왜 지지하십니까?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님께서 노력하시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지지하는 문재인 후보 이 점이 좋다. 확실하고 정의롭게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우리 문재인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잘해주도록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딸 이쁘다 할 때 모든 게 다 이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애정을 표현하시는 자, 박근혜 후보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 공약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나라 부채를 전부 다 자기가 갖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자기가 그만한 재산이 있습니까? 재산은 좀 있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 부채를 어떻게 갚습니까? 재산은 22억. 그럼 막 숨겨진. 말씀이라는 것이 그건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나갈 못 됩니다. 네, 선생님, 절대. 선생님 댁에 표가 몇 표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한 10표 이상 됩니다. 우와, 굉장한 표군요. 우리 아들, 딸들. 어대표는 주면 안 됩니다. 못 읽기 때문에. 하세요. 예, 그런데 아까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정부는 망점이다. 망점 정부 지지하겠느냐? 그럼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머리가 좀 헛뜻하다가 자기의 그 소신과 모든 것을 발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권 영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순간, 이거 보니까 아틀란타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아틀란타.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국격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국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오른 것이 없습니다. 아주 땅바닥이 아주 완전히 다 깔아뭉쳤습니다, 지금. 또, 서울특별시를 청계천을 다 철거를 해서 지금도 그 개천을 만들어서 그게 한 가지가 조금 이득이 있어갖고 대통령이 되지 그 자리에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부실 공사를 해서 다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볼 때 이게 지금 이런 현 정부가 이런 정부가 또 다시 차후에 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국민들은 자부합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성함은 말씀 안 하셔도 괜찮은데,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지금 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료보험이나 건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주시는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선생님께서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전에 보내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의정부에서 왔어요. 의정부에서. 대전역에서 지금 의정부로 가시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근데 거기 뉴타운에 대해서 멀쩡한 집이 아주 우리 동네 굉장히 좋골랑이요, 개인주택이요. 근데 뉴타운을 해가지고 사람 많이 고생시켰어요. 근데 누가요? 그분이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근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파트를 거기다 졌는데요. 연립 같은 거 멀쩡한 거 개인주택을 다 허물고 그 뉴타운을 짓는다고 막 사람 많이 고생시킬 걸랑요. 무조건 나가라 그러고. 근데 아주 그냥 제일 좋은 동네를 그 높은 꼭대기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은 올라다니기도 힘들고 전기 나가면은 내려올 수도 없고 물가 올라 이렇게 그냥 사람을 고생을 시켜가지고 제가 안 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집권하는 동안 그 시장할 때부터 이른바 서울 및 수도권 뉴타운 공약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잘 살고 있던 마을도 많이 부서졌다. 가령 우리 동네도 그랬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불필요한 일을 한 것 같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서민들 고생시켰다. 그런 점에서 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비판을 좀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연립도 아주 지금 살만하고 좋은데 거기 아파트를 새로 졌걸랑요. 근데 한옥을 안 헐고 그냥 아파트라고 해서 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난 5년간 고생시켰으니까 저게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진도 저도 찍어서 그거를 좀 제출하고 싶었었어요. 너무 저거를 해서. 자, 집에 지금 표가 몇 표가 있습니까? 표요? 4표. 4표 마음. 4표가 지금 통일돼 있습니까? 분산돼 있습니까? 잘 몰라요. 이 말은 분산돼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죠. 제가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요. 누구도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제 분산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의정부까지 조심해서 가시고요. 지금 가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분인데 우리가 자, 붙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연설에 말이죠.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연설의 길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연설이 좀 길었죠? 일단 도입부터 생각해보면 도입에는 상당히 율동도 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이색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연설이 좀 길었습니까? 어떠세요? 좀 길었죠. 원래 한 이게 거의 한 30분 됐는데 말이죠. 아까 우리 인터뷰 응해주셨던 그 20대 그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이 강력하죠. 근데 우리 원재인 후보는 좀 설명을 좀 취하는 이런 형태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전 세계에서 독자들의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박정우 기자가 눈이 안 먼 우리가 눈이 멀쩡한 안경 안 끼고 안경 안 벗어도 잘 보이는 우리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저도 이 열기가 전 세계에서 보고 있다는 게 뉴욕은 밤 12시입니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맞습니다. 네, 이곳에서 생중계를 볼 수 있다니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잠깐 다른 데로 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뭐 달라스 얘기하고 하니까 보고 계신 분들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개를 안 시켜주면 의병들처럼 나타나시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약속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그럼 전 세계 지금 보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이죠. 조만간 일주일 이내에 해외 팬들을 위한 특별 대선 올레를 하려고 합니다. 해외 주권자를 해외 주권자 서희산 씨 자꾸 모든 걸 자기 기록만 가져가려고 그게 아니라 서혜성 작가의 해외 팬들을 위한 팬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주권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을 위한 방법. 그런데 이것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우리 오마이뉴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출연하는 거. 스카이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출연할 수 있고. 미리 신청을 좀 받죠 그러면.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시청하기 좋은 시간대 이렇게 해서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재밌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 104개 국가나 신청해 들어오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특별 방송을 할 터인데 아마도 이제 해외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며칠 전에 해서 투표 동료 운동차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알라룸푸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서든 생방송으로 현장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오마이뉴스 감사합니다. 선관위는 우리 전신만이 클럽입니다. 근데 지금 밖에 비가 그쳤어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친 것 같습니다. 대전역이니까 이게 역사에서 이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역 앞에는 항상 택시기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완전히 그 여론을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아틀랜타에서 한번 그 독자께서 좋습니다. 감사해요. 저희들 신경 써주시는 분들은 올레뿐. 저희는 신경 써주시는 분들은 선관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 선관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는데 영어 진행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케이. 오연호 기자가 어쨌든 간에 대학을 3년 다닌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알겠습니다. 영어로 왜 진행하는 일부러 걸로. 진행해야 되지 근데? 그러니까 영어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거기 주민분들도 모시고 한국 사람 말고 그렇죠. 2세인데 영어로 그렇죠. 잘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공약을 하신 건가요? 저는 yes, we can speak. 좋습니다. 내가 또 소식 이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동. 그래서 이따 우리가 저 부분들은 아직 안 가고 계시는데 천안 기념 촬영 같이 하시죠. 기념 촬영. 기념 촬영.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일로 오세요. 카메라 앞에 서시게. 역시 굉장히 뜨거운 팬이군요. 자리를 못 두고 있는 서혜성 작가의 팬입니다. 저는 안 찍습니까? 같이 가야죠. 어느 분이 찍어주셨으면. 카메라를 뒤로 해서 찍죠 그러면. 자, 이것도 생중계로 다 나가나요?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오마이 TV에서 보내고 있는 대선 올레에서 앞으로 서희성 작가만 좋아하지 마시고 오마이뉴스도 좋아하지. 저요? 저는 오연호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그 인터뷰는 봤는데 문재인 후보님 나오셨는데. 저지난주 금요일. 그때 저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뭔가 어쨌든. 제가 사회자가 저는 오마이 TV에 오시면 저 서혜성 말고 오연호를 이렇게 수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찍을까요? 네. 네, 위에 거. 이 순간 또 네. 제 문자 트위터가 올라왔는데요. 네. 서울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섭섭하다. 예. 왜 제 말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또 트윗이 뭘 안 올라왔고 해줘? 제 말도 말은 제 안 의견을 왜 아, 소개 안 해주시니까 네. 이렇게 하셨고 네. 어 자, 우리 앞으로 이런 분들처럼 우리가 그 대선 원래 예고되는 장소에 오면 서혜성 작가가 언제든지 함께 사진을 찍어준다고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오연호 저희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서 보고 계신 분이 저분이 서혜성 작가님이시구나. 또 있어요. 잘 모르셨던 분도 계시네요. 네. 자,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번호 적어주셨어요? 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되게 따뜻하시고.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비가 그쳤다고 하니까 택시기사분들에게 또 어느 우리가 지역을- 택시기사분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원하시는 분 예. 이렇게 억지로 할 수는 없죠. 해가지고 예. 네. 원래 지역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민심 배달부지 않습니까? 사실. 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택시를 타면서 근데 문제는 말이죠. 예. 지금 택시를 타려는 분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인터뷰할 시간이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저분들은. 하군요. 네. 저기 그러니까 조금- 조금 택시를 지금 멈추는 분을 차라리 하는 게 낫겠습니다. 좀 한가롭게 이렇게 계신 분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바로 승객들이 타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뷰를 하기가 좀 거시기할 수가 있겠네요. 미안하죠. 그것도. 네, 미안하죠.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역 앞에 계시는 분들. 네네. 오늘 지금 여러분 TV 보니까 재미있으시죠? 유세가 끝난 텅 빈 대전역 광장입니다. 네. 오마이 TV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대선 원래 여러분께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연호 대표 기자는 자기 방송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방송은 이 즐거운 방송은 여러분이 하시는 오마이뉴스에서 하고 있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해외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이번에 투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이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가고 있는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개런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답을 왜 안 합니까? 제 개런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아직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출연료 협상이 안 된 거죠 지금? 네, 지금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군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 준다든지. 그렇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밥값으로라도 줄 것인가? 아니면은 공중파보다 더 많은 출연료를 줄 것인가? 이거는 이제 독자 여러분들이 댓글 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빼고 서혜성 칭찬만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연설 스타일에 대해서도 길이를 얘기했습니다. 길이 문재인 후보가 길이 얘기했는데 좀 짧았으면 좋겠다. 뭐 길이도 길이입니다만은 연설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5가지 분류법이 있습니다. 보통 교사는 말한다. 그런 거죠. 근데 그리고 여러 단계가 있는데 좀 쓸만한 교사는 모델링이 된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교사는 인스파이어 한다 그랬습니다. 가슴에 불을 지른다.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더 짧고 간결하면서도 대중의 가슴을 흔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가슴이 흔들린 사람이 이제 또 떠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그 풍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죠. 로고송에 맞춰서 함께 춤도 추고 어떻게 췄죠? 뭐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하고 율동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연설을 핵심적으로 딱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너무 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너무 서둘러요. 너무 서두른다 이거죠. 서투른 게 아니라 서둘러요. 그래서 연설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 남아있는 광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랬으면 좋을 터인데 후보들 일정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설을 좀 줄이고 연설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 연설을 갖고 있는 고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굉장히 진실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선 처음 듣던 설령 반대자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 느낌은 전혀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혹은 자기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이제
가슴에 불을 지르진 않지만 네. 그 진정성이 전달만 된다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연설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거의 연설은 광장에서 이렇게 대중을 흥분하는 그런 네. 식의 연설이었다면 그렇죠. 지금 점점 더 네. 이제 좀 더 훨씬 더 토크 내지 속삭이는 쪽으로 이동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 박준호 기자, 또 네. 독자 의견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아까 뉴욕에서 계신 분들이 네. 계신 분이 또 네. 문자를 트위터를 올리셨는데요. 두 분 만담 커플 같아요. 너무 재밌다는 네. 하시고 저 올레 방송 본 지 일주일 됐는데 거의 매일보다 돈이 정들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큰일이에요. 하셨고요. 그렇군요.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오마이TV 실시간으로 처음 보는데 재밌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예. 달라스에 계신 분은 주무시지 지금 말라고 그랬는데.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이 그리고 없으십니다. 이제 오마이뉴스가 네. 총선버스 때처럼 항상 했던 것이 뭔가요? 그거는 이제 교통방송도 했지만 공짜 광고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 총선버스가 네, 당시에 네, 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광고를 이분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도를 해줬단 말이죠. 촬영을 생방송으로. 오늘도 우리가 대전역 앞에까지 왔으니까 하나 하시죠. 동양대학교 어때요? 아, 우리 진중권. 네. 꿈을 이루고 싶은가? 네, 꿈을 이루고 싶은가? 동양대학교로 오라. 근데 왜 여기 있습니까? 이 경주에 있는 대학이. 글쎄 말입니다. 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사관학교. 네. 네. 사관학교라면 좋아 보진 않는 거죠. 네, 경북 영주시. 근데 경북에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영주에 있는데. 네. 뭐 틀림없는 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 한 분은 좋은 분이 계십니다. 신중권. 네. 왜냐면 특히 우리 방송에 무료로 출연해 줬기 때문에. 무료로? 무료 아닙니까? 그 출연은 아직 계산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그거는 무료 아니에요? 2주 단위로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서성 씨만 무료로 할지. 진중권 씨도 무료로 할지는 아직. 그러면 아마 우리 팬들이 저한테 따로 돈을 보내줄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대전을 홍보해줘야 되는데. 네. 영주. 네. 인상이 많이 나는 풍기에 있습니다. 풍기에. 네. 예. 놀라운데요? 택시가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서 한번 우리가 PD가 드디어 과연 참다 못해서 우리에게 이제 택시 운전수분이 과연 이게 인터뷰 응해주실지 저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뒷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은 우리 충청도 분들의 특성 벌써 대답을 하시면 주로 그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스란 뜻은 아닙니다. 자, 일단 홍보를 하죠. 이 한빛콜 한빛콜을 가까이 여기 가서 요 차가 낫겠습니다. 대전에 맨 뒷차로 가죠. 맨 뒷차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마이TV인데요. 인터뷰 하셔도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잘 말씀하십니다. 자, 오른쪽 좀 말씀 쳐주시죠. 말을 잘 못했어.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선생님, 우리 오마이TV 인터뷰를 잠깐 하실 수 있나요? 잠깐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대선 관련해서. 대선. 대통령 선거. 택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쪽으로 잠깐 오셔가지고, 어제 박근혜, 오늘 문재인이 왔는데 말이죠. 열기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열기는 안철수 후보니 사퇴를 하시니까. 네네네. 박근혜 후보님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네, 좀 앞으로 좀 가시면서. 네. 그런가요? 예. 박근혜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다고요? 느낌이 그래요. 손님들한테 이렇게 택시 탑승하신 분들한테도 대화를 좀 해보면은 안정적인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걸로 약간 5대5인데 약간 앞서요. 그건 투표에 가서 찍어봐가지고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역시 하야고쭈. 네. 열심히 말씀하셔. 근데 지금 이게 콜택시가요? 예.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양반 콜택시. 예, 대전의 브랜드 택시라고. 대전의 브랜드 택시. 명함 하나만 주십시오. 양반 콜. 양반 콜. 우리가 광고도 지금 해드립니다, 이게. 제 명함이.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청설모라고. 청설모 개인 카페 검색해서 그러면 다람쥐. 제가 산마냐 1대강 부정맥을 띄고. 예, 지금 마지막 부정맥제 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백두대간 중에서 9개, 13개 정맥이 있는데 그중에 9정맥을
이미 산행을 답사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올 연말이면 다 끝나죠. 아, 13개 정례까지를 대전 다운 산악회 청설모 성함은 지금 형태로 이렇게 잡아서 해도 되실 것 같고요. 이창수 앞에 나가는 노점상들이 선생님 있어요. 저쪽 별명은 청설모. 여러분 닉네임이죠. 닉네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반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에 042-586에 8000번. 예, 그러면 우리 기사님은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후보가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생각 중인데 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겠지요. 네, 선생님 되게 표가 몇 표 있습니까? 4표입니다. 표를 장악했습니까? 장악하셨어요? 예예예. 아, 그래요? 네. 문재인 후보는 좀 어떤 점에서 약간 좀 거시기 합니까, 지금? 마음을 주기가. 저희가 뭐 알겠습니까? 하지만은 좀 아무래도 좀 얼굴에서 풍기는 면에서 조금 지금 너무 날카롭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그럼 박근혜 후보는 좀 부드럽습니까? 아무래도 여자분이시고 진행은 또 과정이 있고 하니까 제가 대전말로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씨가 뭔 아람유? 그런데 뜻은 정했다. 모른다고 하시면서 뜻은 정하신 대전의 말투를 여러분께 지금 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승객들 얘기해보면. 뭐든지 지금 현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없는 서민들이 기왕이면 이 기본 정치판을 좀 싹 갈아엎어가지고 새로운 인물로 싹 그냥 물갈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었는데 현실은 또 그렇게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기사님은 그럼 그때는 안철수 후보 지지했고 예예예. 그럼 안철수 지지를 하려다가 지금 박근혜 지지로 이제 바꿀까?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 중이라는 말씀이죠. 자, 앞으로 TV 토론이 이제 있을 예정인데,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 봤습니까? 영업하다 보니까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상당히 나십니다. 교회 나가죠. 교회 나가십니다. 그렇군요. 요즘 장사가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지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전체로 좋아졌습니다.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명박 정부 5년을 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대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 결정은 다 안 하셨지만, 결정은 안 했지만은, 많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중계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거 텔레비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어디서요? 인터넷 방송. 오마이TV의 인터넷 방송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세가 좋았습니다. 약간 거드름 피우면서. 네, 그 대선을 말이죠. 어느 후보 지지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요거만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민심을 듣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정치 하시는 분들이 부조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지요. 이 서민들을 진짜 위하는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이 맨 밑에서 허덕이는 이 택시기사들과 또 이 없는 영세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좀 피는 그런 정치를 바랄 뿐이죠. 정설모 기사님 말씀 아주 간단하게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정치인들은 부정부패하지 마라. 니네 돈 먹으라고 권력 잘못 쓰라고 뽑아준 거 아니다 하는 말씀 하나고, 두 번째는 뭘 해도 좋으니 서민 정책을 중심으로 해라. 모두가 바라는 공약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예, 맞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대전에 손님 태우시길 바랍니다. 대전에 오시거든 양반콜 그 중에서도 청설모 택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광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오늘 인터뷰해 주신 내용으로 광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쪽 앞쪽으로 가시면 노점 분들이 계세요. 노점, 이번에는 이동해서 노점상 분들로 한번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상파가 이런 거 좀 하면 좋을 텐데, 그죠? 텔레비전에서 왜 쇼만 하고, 그런 또 단독 토론 쇼도 하고. 사실 그러면 좋을 텐데. 자, 저희가 이제 비가 내리고 있군요, 다시. 그런데 비가 내리는데 대표 기자는 자기 혼자만 우산을 쓰고 있는. 아니, 이렇게 저는. 다 압니다. 지금 중계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받쳐주려고. 안 씌워주면 다 알게 돼.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동양대학교를 광고했는데, 동양대학교는 경주에 있는 거고 말이죠. 요걸 좀 광고를 좀 해주고 가죠. 그렇죠. 요 앞에. 포장마차. 대전역 앞에. 메디포맨 남성의원. 저걸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니, 이게 이제 만인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을 같이 강구하면 어떨까요? 지금 모두가 가야 돼. 여성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성도 있으니까. 치약 내과. 치약, 저건 아마 그건가 보네요. 전문 특수부위. 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네, 그렇군요. 특별히 의자에 앉으면. 아, 저기 배제대학교가 있군요, 배제대학교. 배제대학교 가면 해도 좋습니다. 배제대학교는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 대전대학입니다. 네, 대전에 있는. 네. 미래 100년 지속 성장대학. 네, 100년만 가면 안 돼. 대학은 한 1000년. 제가 본스님하고 새로운 100년을 썼는데. 네네네. 미래 100년 지속. 포장마차를 더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 우리가 포장마차 홍보를 좀 해드리면.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TV 생방송 중인데요. 요 포장마차 홍보해드리려고. 네, 포장마차. 아유, 나 몰라요. 나 지나가요. 네. 오마이TV 지금 생방송 중, 여기 해봐. 예, 해봐. 다 도망가고. 네, 지금. 네, 그런 상황. 여러분, 대전역 앞에는, 대전역 앞에서 나오시면 오른쪽에. 어디서 왔어요? 오마이뉴스에서 왔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른쪽에 나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포장마차 딱 한 개 있습니다. 딱 한 개. 뭘 제일 잘하십니까? 독점사. 네, 뭘 제일 잘하십니까? 여기요. 제일 맛있는 거. 순대, 떡볶이, 오뎅. 맛있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네, 그러면 아니, 순대를 좀 주세요, 순대. 네, 순대를 한 5,000원짜리 먹어야 되나, 우리 이 정도 사람이면? 네. 자, 근데 어제도 여기 장사하셨나요? 예. 오늘도 하시고. 두 군데 비교해봐 손님의 양. 박근혜 후보 왔을 때 손님의 숫자와 문재인 후보가 있을 때 손님의 숫자. 모르겠어요. 아직은 장사를 지금 어제는 안 됐어요. 별로요. 장사가 별로 안 됐다. 예, 어제는 별로 안 됐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잘 될는지. 아니, 이제 아니, 그게 후보가 있을 때. 후보가 있을 때 장사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후보 연설회를 듣기 때문에 이걸 안 드시죠. 정작 서민들은 포장마차 신 서민들 유세가 유세가 장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유세 직전에는 될 것 같은데. 유세 후에는 돼요. 근데 유세를 듣기 때문에 지금 장사를 안 돼요. 예상하고 다르군요. 네. 과거에 지금 제가 기억에는 과거에 유세할 때는 포장마차가 장사를 하러 왔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 근래에는 1, 2천 명밖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유세 시간 동안에 장사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어요, 여기요. 30년. 머리는 언제 물들이셨어요? 저요. 머리 며칠 됐어요. 언제? 집구석에서 했어요. 집구석에서? 근데 집에서 하셨다 그러는데 왜 집구석에서 하세요? 자, 집에서 TV 조선 촬영이 제가 했어요. 직접? 예. 여기서 30년째 하신다. 그러면 이 대전역 민심 그러면 곧 이 포장마차 이름은? 여기 순이네요. 다시 한번 여기다 대고. 순이네요. 순이네. 뭘 잘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떡볶이, 오뎅, 순대요. 떡볶이, 오뎅, 순대. 드시고 싶은 분은 대전 가서 와서 드시지 마시고 대전 여기서 내리시거든. 이쪽에 오셔서 떡볶이, 순대, 그리고 오뎅, 어묵입니다. 전문 용어로 어묵. 특히 순대가 맛있어요. 특히 순대가 맛있어요. 밖에 계신 애인이 지금 대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에는 안 나오기 위해서 도망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 카메라 나와요? 이쁘게 찍어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좀 많은 분들이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미국식을 지금 드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사실은 거기 안 팔지 않습니까? LA는 파는 걸 제가 봤는데 뉴욕에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떡볶이 좀 먹을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